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단 한 가지 테마만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마를 이 시간에 다뤄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치 테마주 한번 다뤄보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윤재 초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무려 10가지의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한가 마감한 이재명 테마주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종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INC를 제외하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어제와는 다른 시세를 보여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고요. 오늘 고점 기준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변동성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연이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 시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재명 항소심 지켜보다 매수 무죄에 연이틀 급등하는 정치 테마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줄어든 거래대금에서 갈고리 쓴 투자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거래대금을 한 달 동안 한번 쭉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의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월 초에 들어서는 13조까지 올라갔었던 거래대금이 3월 21일 14조를 기준으로 해서 뚝뚝뚝 떨어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7조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내내 좀 거래대금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조대에 머물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니까 투자처를 잃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정치 테마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두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면서 대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테마주 들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인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삼가도록 하고요. 그래도 정책과 연관성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나왔을 때 기본주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 집중을 해봤습니다. 이스타크와 일성건설, 동신건설 어제 세 종목 모두 상한가에 안착이 됐었죠. 오늘 고점 역시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다음 공약은 청년 일자리 공약입니다. 대표적인 공약들 한번 쭉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그중에서 오픈롤과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신다면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있지만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오늘은 정책 테마주로 다시 한번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집중을 받았다면 정책 테마로도 그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일자리 정책에 이어서 12월 달에 기사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된 종목으로는 웹캐시와 코나아이 어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9.27% 급락을 했고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 7.8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들도 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2.0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끝으로 도시철도 지화와 공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관련된 종목들, 건설 관련된 종목이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인맥 관련된 종목으로도 얽혀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한 번 더 찍었지만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래도 인맥 테마주들보다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짚어드렸는데 오늘 고점과 오늘 종가 기준 이렇게 단순히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변동성이 상당하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라라고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참 멋지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좋지는 네. 못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제 머리같이 꼬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매도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상승에 대한 무게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한 1% 정도 양대 지수가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냥 뭐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이 속에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주, 화장품주 일부 이런 쪽은 강하긴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좀 반복될 수 있어요.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하루하루 반복될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공매도도 앞두고 변동성 커질 수 있음을 열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떠 있는데 단 한 가지 종목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켠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사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본인의 머리처럼 시장이 꼬여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윤재 초이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최대한 투자하시기를 삼가하셔라라고 얘기는 해드리지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사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 테마주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시세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오르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으로 정치 테마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치 테마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변동성이 크죠, 주가가. 네. 변동성 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좀 접근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워낙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요소가 있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뭐 각자 취향에 따라서 이걸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나의 단면이고 그걸 활용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무조건 정치 테마는 변동성이 크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은 없어요.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심플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뭔가 이사님께서 이야기를 삼가하시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정치 테마주가 그만큼 좀 대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집중해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기적이더라도 좀 수익을 한번 챙겨볼까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략이 가능한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갈지 전국에 대한 예측은 모르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정치라는 건 어찌 보면 각자의 색깔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존중은 할 수 있지만은 제대로 되지 않은 길을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사고를 가지고 네.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식의 전국이 열릴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걸 놓고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종목을 택하거나 그런 거는 어떤 쪽을 플레이해야 되고 어떤 쪽을 안 해야 되고 라는 점은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열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다 보니까 그 정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판결이 또 나오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플레이를 삼가해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니까요. 정치 테마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정책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쫙 도와드렸으니까 이런 이유들로 오르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치 테마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 이사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랑 뱅크웨어 글로벌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역시나 정치 테마주 한 가지가 들어있네요. 뱅크웨어 글로벌 지금 정치 테마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SM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인데 네. 요새 분위기가 마냥 좋진 않죠. 어떻게 보는 게 좋은지 일단 초이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저희 초이스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그럼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어떤 이유에서 들고 오셨을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정치 테마주는 할 수 있어요. 열린 사고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테마 같은 경우가 시장에 부각이 될 때 그 속에서 본업 외의 요인의 주가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죠. 특이한 인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 테마의 무게가 약해질 때는 본업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이벤트가 소멸이 되는 테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본업에 대한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 하락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이게 어찌 보면 어제 그 판결을 놓고 반응을 했어요. 네. 하나의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반대급부로 소위 말하는 수혜가 될 수 있는 쪽 같은 그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가 빠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리는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는 관리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려요. 제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종목이 그동안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같은 경동고 출신이다라는 이유로 인맥 테마로 묶인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를 해보시면서 차트 흐름 짚어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들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 JYP다 라고 반겨주고 계세요. 그만큼 관심이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작년 9월부터 해서 4만 원대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가 실적이 나오면서죠. 4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는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 2월 20일 같은 경우는 87,4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한알령에 대한 요소를 안고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다가 주가는 급격하게 빠졌어요. 빠진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이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본업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이연이 나타났다 보니까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핵심은 그겁니다. 본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점. 다만 실적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연이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6만 원 초반에서는 또는 6만 원 이하의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다양한 엔터 종목들이 있고 심지어 오늘 신고가를 간 SM도 있는데요. 엔터 종목 중에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론 SM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근데 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추격 매수 이런 부분을 단행을 하기보다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네. 이 중에서 주가는 빠질 만큼 빠져 있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대로 실적이 정상화될 때는 그 주가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보니까 신고가 또는 고가 돌파가 나는 종목 같은 경우를 추격해도 돼요. 그런데 비중을 과하게 실어서 추격을 하면은 자칫 조정이 나올 때는 그 변동성이 감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줄었을 때 종목을 접근해서 본업에 대한 훼손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본업이 부각될 때는 제 가치로 주가가 올라가는 강도가 강하다 보니 그걸 기다려 본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나 이 SM에 비해서는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집중해 주셨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주 정도 전쯤에 이 JYP 엔터테인먼트를 비초이스 종목으로 택해 주신 전문가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요. 네네. 그때 당시에 얘기를 좀 나왔던 게 더 딴따라에 대한 실망감이 좀 얘기가 나왔었고 뭐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지금 좀 숫자가 찍히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그 이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각자의 취향 차이 같아요. 엔터주 같은 경우를 안 된다 생각하는 것도 존중하고 한데 그걸 반영해서 주가는 조정이 나왔으니까요. 뭐 주가가 떠 있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조정 이후에 오히려 이연이 된다면 나중에 조금 더 그 실적이 반영될 걸 생각해서 지금 들어가자라는 그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이사님의 초이스는 엔터 종목들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살펴주셨습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떠있는 종목들보다는 실적 이연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집중해보자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상담이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가볼게요. 졸곤님의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들고 계신데 7,770원에 비중 10%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하셨어요.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7,770원이면 지금 약간 수익권이신데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단가랑 거의 비슷한 단가로 보유하고 계세요. 오늘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게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이게 혈액투석, 팩 이런 쪽에 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이 또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주가가 보통 보면 고점에서도 이렇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조정이 나오고 주가 빠져 있을 때 처음에 시세가 시작될 때는 의미 있는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렇다 보니 이게 우리가 거래량이란 걸 주목해서 보자라는 점이거든요. 이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처음에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게 되려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높은 거죠.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다 보니 그러면 지금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지. 근데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한 차례씩 레벨업을 시켜놨고 여기에서 대량 거래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니까 한 번 더 거래가 실리면서 레벨업이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짧게 차익 실현도 가능하니 긍정의 부분을 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급락할 때도 있지만 급등할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졸곰님 조금 더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큰 종목이 나오네요. SK 하이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해피님의 종목이고요. 168,500원에 비중이 50%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단가 접근을 잘하신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16만 원 선, 16만 원, 18만 원 선에서 23만 원 근처 이 정도까지 박스권이 형성돼 있어요. 단가가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불편해지는 국면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계속 논란이죠. 알리바바에서도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버블이 아닐까라는 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를 조금 지연시킨 부분 그런 게 있다 보니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데 검용 반도체라고 하죠. 그쪽 같은 경우가 이제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올해 중에 작년 7월에 봤던 전고점의 돌파 시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16만 8천 원 이 정도 단가 보유하고 계신 건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네, SK 하이닉스 두 번째 종목으로 살펴주셨습니다. 비중이 50%이긴 하지만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좀 긍정적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님 지금 채팅창에 있는 종목 진단들을 보느라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작년에 전고점이 24만 8,500원 정도 됐어요. 그거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정보점 부분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종목은 장근희님의 종목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68,900원에 15% 단기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종목이 오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 0.15% 약간의 반등에 그쳤습니다. 시장이 거의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가 종목이 뭐 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그룹사 투자 이런 부분에 명목을 안고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이게 주가는 빠져 있을 만큼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단가에서는 뭐 기술적 반등 이런 요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정도로 보고 가는 거고 이걸 뭐 장투로 간다 라고 하기에는 그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뭐 전기차 업황 이런 부분이 물음표고 중간에 또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우리가 캐즘 현상 같은 경우가 극복이 느릴 경우에는 주가 같은 경우가 답보 상황에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항들을 다뤘죠. 긍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투여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왜 반대로 얘기를 못하냐라고 하면은 말을 바꾸기가 두렵고 쉽지 않은 거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데 현혹되기보다 팩트를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수요가 회복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수요 회복 기점을 체크를 하고 그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장투로 들어가셔도 되거든요. 아직은 시기상조예요. 매매의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체크를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정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아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장기 투자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종목 진단 올려주고 계신데 다음 종목으로는 리가캠 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한 분의 평단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5만 원대시고요. 한 분은 11만 원대신데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냥 저희 비중 빼고요. 이 종목 자체로만 본다면 더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그 종목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려고 하기보다 시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계속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확률이 높은 가격대에 왔을 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이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종목들이 성장주가 뭐 이렇게 순환마개 한 바퀴 돌아요. 근데 끝난 시장이 아니에요. 오늘은 비록 조정이 나왔지만 그러면 시장 컨디션이 괜찮을 때는 뭐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냐면 사고를 열어두는 거죠. 주가는 조정 나왔고 여기에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뭐 한번 기다리고 가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11만 원대에 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11만 원대라면은 그래도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3월 초쯤이나 이쯤에 많이 들어가셨을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수급 상황도 지금 세 분이나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수급 상황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이사님? 보통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특이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재료를 안고 네. 있는 거죠. 그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주가가 30만 원 중반에서 후반에 있다가 갑자기 40만 원대로 그쵸. 올라갔어요.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니잖아요. 거래도 크게 수반되지 않고 있고 단순히 뭐 수급으로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올리는 매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재료를 안고 흘러갈 때 주가가 다른 말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면 뭐 추격 매수,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리가켄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종목들 포기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세트레가이 질문 주셨습니다. 순영님의 종목이고요. 47,835원에 10% 목표가와 손절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손절가, 목표가가 이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는 이걸 본다라고 하면 하나의 추세 흐름상에서 한 뭐 4만 원대 초반 이런 가격대가 깨지면은 손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손절을 하는 가격대에서 되려 매수를 하는 거랑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47,000원대 사서 장투 들어간다라고 하면 4만 원 초반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내 가능하냐. 그다음에 4만 원대 초반 왔을 때는 손실이 15% 정도 발생을 해 있는 건데 그게 감내 가능하냐. 감내 가능하면 4만 원 초반 갔을 때 추가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서 한 10% 정도 샀고 물량을 한 50% 정도 채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밑에 갔을 때 그렇게 채우고 장투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샀고 뭐 목표가 손절가를 잡을 의미가 없어요. 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언제 오를지가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위에 목표? 이 캡을 씌우지 말자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주식이 없잖아요.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시선은 어떨까요? 괜찮아요. 바뀐 게 없어요. 뭐 미국에서도 우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항공청 이런 부분도 계속 진행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바뀐 건 없는데 그럼 왜 주가는 조정이 나오냐. 장이 밀리기도 시장이 하고 선택을 안 하니까. 다른 업종이 좋기도 하고 가깝게 일정이 없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우주항공이 좋은데 왜 조정이 나오죠? 주가가 조정이 나오죠 하면 할 말이 없죠. 시장이 그렇게 택해서 이렇게 미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죠. 주가가 다른 말을 할 때는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오를 때 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기다리는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뭔가 그걸 하나를 정해두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항공 쪽으로 한번 짚어보자면 그러니까 목표가를 그냥 딱 제시를 해드리기보다는 이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주항공 중에서 이 세트레가이를 초이스하신 거는 괜찮은 선택일까요?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기존의 위성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뭐 발사체 이제는 우주로 가서 그 사진을 찍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영상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민간 프로젝트의 원년이에요. 그래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뭐 4만 원 초반대 갔을 땐 좀 볼 수 있다라고 시각을 열어둡니다. 네, 세트레가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순영님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이 업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를 단지 딱 정해놓고 보시기보다는 시장이 선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만 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유연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점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고고엘 스상님의 종목 심택입니다. 22,000원에 15%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반도체 종목들 조정 며칠 전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른 만큼 좀 크게 빠지기도 했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기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편견은 잘 없는데 하기 힘들어요. 하기 힘들다라는 면이 뭐냐면 주가 반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뭐 메모리 반도체를 두고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뭐 소캠 뭐 또 얘기들 있잖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 쪽을 매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세는 빠르게 났다가
빠지는 것도 맞아요. 빠르고 하다 네. 보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판 쪽을 보면 프리미엄 기판이라고 하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래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제 데이터 센터 기판 사업을 또 하는 뭐 대덕전자 이런 쪽을 좀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메모리 기판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뭐 3월 21일에 고점 뭐 이 정도 24,200원 도달했을 때 그럴 때는 책 실현해주고 다시 접근할 만한 자리 잡고 매매용이죠. 예, 장투용은 아니고 매매용으로 보고 조금 유연한 대응을 하시면 결과는 좋게 발생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종목이 지금 대덕전자와 이수페타시스 정도는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이 세 가지 종목의 차트 흐름 한번 비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덕전자도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굳이 기판을 본다면 굳이 네, 기판을 굳이 본다라면 이런 거고요. 근데 대덕전자도 그냥 뭐 10,000원대 중반, 네. 15,000원 뭐 이 정도 대에서는 볼 수 있고 이수페타는 이제 뭐 증자 요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최근에 그렇죠. 주가는 35,000원 이런 가격대는 안 깨고 반등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정도 가격대 왔을 때는 또 볼 수 있고 35,000원대. 네, 그렇게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판 관련된 종목들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사님이 그나마 좋게 보시는 쪽은 이수페타시스, 대덕전자 짚어주셨는데요. 심택도 나쁘진 않지만 급등이 나온 만큼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라서 대응하기에 난이도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내용까지 풀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수페타시스는 35,000원 부근, 대덕전자는 10,000원 중반대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파고TV님의 종목 한국파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2,500원에 7%, 지금 현재 구간에 15,000원대가 깨져 있는데 계속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요런 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위에서 샀다가 빠질 만큼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때가 어떤 게 많냐면 더 이상 못 견디고 딱 매도를 했을 때 막 기술적 반등 이런 게 나오곤 해요. 12월 10일 때도 좀 비슷하게 그랬고 하다 보니 그러면 어느 정도 단가까지 기술적 반등의 확률이 높고 그 정도 왔을 때는 좀 관리를 해준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7,000원대? 이 정도 가격 뭐 이런 식으로 반등 나왔을 때는 그때는 한번 관리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다 보니 네. 그러면 대응은 이걸 단가를 낮추는 대응인가 그냥 여기에서 내버려 뒀다가 기술적 반등 나오면 파는 건가라고 하면 단가를 낮추는 대응도 가능해요. 네, 뭐 13,000원대 후반 이 정도 왔을 때는 그래도 주가가 안 빠지고 반등이 나오니 그 정도 단가 오면 한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경험이니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비중이 7%이기 때문에 13,000원 부근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추가 매수 의향이 없으시다면 17,000원대 부근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님의 종목 K시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좀 조정이 컸죠. 36,000원대는 최근에 계속 수익권이셨을 텐데요. 그러다가 오늘은 좀 조정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못 치고 가고 계속 부딪힌 거죠. 단가 네. 고점을 못 넘기고 이렇게 때마침 또 오늘 반도체 쪽 조정 나오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였는데 추세란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런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은 크게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요런 거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겠죠. 박스권이었고 다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보면 우리가 짧은 시세에 매몰되면 자 하루만 만약에 봤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추세를 놓고 빠졌다. 매수하고 빠졌다. 그러면 이게 매수하고 빠져버렸으니까 손실이니까
팔아야지. 또 빠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추세의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매수할 구간이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채널 상단에 가서는 매수를 할 게 아니라 매도를 해주는 거고 채널 하단에 왔을 때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애매한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을 기다려 보는 거죠. 뭐 오늘 내일 만약에 또 조정 나온다 그러면 신규 매수는 요런 채널에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매수 매도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 흐름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시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KC텍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차트의 흐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 종목도 좀 집중해 보시고요. KC텍에 이어서 이제 다음 종목 진단에 가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지금 빠르게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평단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테스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삥님의 종목입니다.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두산테스나 31,5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도 매수가 약간 높긴 했어요. 최근에 이게 시장에서 또 고민을 했던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파운드리 사업 관련해서 조금은 해외 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었다 보니까 한번 주가는 이렇게 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막 공격적으로 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뭐 2만 원대 이런 가격, 뭐 27,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조정이 네. 나오면 그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거예요. 단가가 뭐 3만 원 초반까지 낮아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은 반등이 나온 사례들이 많았다 보니 네. 단가를 낮추는 대응 부분을 열고 분할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단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라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좀 종가 부근이 최근에 이렇게 차트상의 흐름으로 지금 이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더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님? 네, 더 깨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기다려 보는 거죠. 27,000원 초반까지. 네, 좋습니다. 27,000원 부근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2만 원 초반대까지 혹시 조정이 나온다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훈님께서 하이브 진단 올려주셨는데요. 23만 5천 원 평단가고요.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약간의 수익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종목은 괜찮아요. 네. 종목은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은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도 진입 시점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금 높다라고 하면 장투용은 아니에요. 매매를 붙여주는 거죠. 네. 지금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2월 20일에 고점까지 갈지 말지 모르죠. 뭐 가면은 단기평 이렇게 타고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추세가 좀 무거워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단정 짓기도 힘들어요. 주가 흐름에 편승해서 보시는 거죠. 매매를 하는 구간의 단가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차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 오면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종목 선택 잘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오히려 수익권에서 좀 언제 빠져나올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진단은 이 종목도 하염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이죠. 덕산데코피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49,900원에 8%입니다. 지금 거의 50% 가까이 밀려 있는데 지금 손실 비중이 47% 지금 손실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정도 50% 정도 밀려 있으면 사실 대응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 택했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네. 2월 20일 같은 경우도 3만 원대, 3만 9천 원대 이 정도까지도 있었는데 매도를 안 하고 지금 와서 이제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대처할지는 이게 뭐 여기에서 추가 매수 이 종목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단지 가격이 밀렸다라는 것밖에. 그러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의 컨디션도 궁금하기는 해요. 92% 또는 뭐 현금까지 해서 나머지 퍼센트의 종목이 궁금한데 계좌에서 8%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건 이거를 100%로 환산을 해보면 손실이 그래도 한 3, 4%?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종목에서 이 정도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 어떻게 하지? 일은 이미 터졌으니. 그런데 전체 계좌에서 보면 비중이 뭐 3, 4%?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매도를 뭐 해버려도 되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커버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대신에 똑같이 다른 종목에서 이런 미스를 내면 안 돼요. 가격이 빠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하셨으면 해요. 네. 뭐 전저점을 깨면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대입해서 뭐 그런 기술적인 게 깨졌을 때는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좀 무작정 기다리면 이런 식의 결과들이 계속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기준을 세우고 테스트를 적은 금액으로 해보고 금액을 튀어도 늦지 않아요. 네. 예, 안 될 때 하는 것보다 늦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덕산데코피아 짚어드렸습니다. 5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신데 지금 보내주신 연화님뿐만 아니라 내 계좌에 이 정도의 손실 크기가 있는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방금 전에 이사님께서 조언해주신 부분이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1종목 진단을 도와주셨는데 쭉쭉 한번 가볼게요.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미리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서 지금 대부님의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1,200원에 비중은 10%. 내일 배당락인데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배당락은 뭐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거 감안했으면 오늘 뭐 미리 파셨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 보니까 비슷한 단가예요. 지금 원래 가지고 계신 단가에서 비슷한 단가다 보니 타이밍 맞춰서 한번 잘 챙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수익권을 좀 기다려보기보다는 그냥 빠져나와라. 비슷한 단가까지 네. 왔다 보니까 네. 저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는 좀 아쉬웠죠. 그쵸. 주가가 물론 결과론적이긴 한데 이게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났다가 이렇게 둔화되는 시점들 근데 못 치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낫기는 했거든요. 패턴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 그때는 좀 챙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이사님 목소리가 참 많이 아프신 것 같습니다. 거의 웅 GPT 수준으로 상담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차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볼게요. 나 항상 그대를 님의 종목 삼성중공업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10%. 꼭대기에 사서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15,840원이 지금 보이는 고점인데 네. 15,000원 부근의 평단가시라면 지금 비중이 10%라는 걸 보니까 고점에서 그날 들어가셨을 확률이 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어차피 박스권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요런 흐름들 박스권이잖아요. 뭐 61선 기술적인 면까지 겹쳐서 위에 샀어요. 네. 자, 위에 샀으면 주가가 빠지고 박스권 근처에서 샀었을 때는 박스권 하단까지 갈 수 있는 걸 열어뒀었어야 되죠. 근데 빠져요. 빠지는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서서히 사는 준비를 하는 시점이잖아요. 네. 박스권 하단이니까. 그래서 사는 타이밍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거예요. 위에서 샀으면 주가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안 가면 매도를 빠르게 해주고 네. 다시 기회를 봐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셨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요런 박스권의 하단에 하단까지. 왔을 때 그때는 심리적으로 못 살 거예요. 그쵸. 손실이 막 네. 이렇게 발생하고 하니. 근데 여기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확률이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13,000원, 13,500원, 뭐 400원 이런 가격대 왔을 때 그때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사님께서 박스권을 딱 만들어 주셨는데요. 지금 좀 들고 계신 평단가 자체가 박스권 상단 부분, 그것도 제일 높은 부분에 좀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는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는 걸 지켜보시면서 오히려 들어가 보자라는 점 조언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렌지님의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들고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57,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8%.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것도 일주일 전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주가 이거 이때 꺾였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매도해 주셨어야 돼요. 자꾸 그걸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하면 좀 대응이 쉽지 않거든요. 57,200원 정도면 대응은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도 몰라요. 변동성이 주는 걸 봐야 되거든요. 변동성 줄었다가 다시 방향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깨지면 그때는 손절 대응 부분도 우선은 열어둬야 돼요. 네, 그걸 뭐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신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6개 종목이 진단이 나가고 있는데 바로 다음 종목 한 종목만 더 가고 이제 저희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유명사님의 종목이고요. 필에너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50원에 10%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매수한 단가가 요렇게 위쪽에서 사셨어요.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 접근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밀렸어요. 근데 어제 매수를 하고 나서 어제 사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시가 출발이 오늘 마이너스 1.5%로 했다가 바로 못 당겨 올리면 매도 우선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니 어제 매물 발생했고 되밀릴 가능성 높고 그러면 며칠 수일 내로 이게 한 번 더 시세가 안 나면 조금은 쉬다 갈 수 있어요. 주가가.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고 다만 이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한 기준 그런 가격대를 안 깨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 주는 거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면 그때 뭐 비슷한 가격이 왔었을 때는 좀 매도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필에너지까지 오늘 총 15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감사드린다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윤종영님께서 윤진 그만해 라고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도 됐기 때문에 이제 이사님에게 마지막 내일장 전략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 난이도가 조금씩은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점 어차피 시장은 매일 열리잖아요. 뭐 오늘 매매를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맞는 구간에 왔을 때 하면 되다 보니까 하루하루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가장 스타일이 맞는 시장과 종목의 단가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퍼뜨리기보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지 말고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시장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좀 매매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매일매일 시장은 열리니까요.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약간은 기다리는 전략도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웅이사님 오실 때마다 정말 다양한 종목 진단 빠르게 올려주시는데요. 웅이사님과는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하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